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다시 터진 사건이 고민 없이 글을 쓰게 만들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이후 문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필터를 거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돈을 요구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으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참아왔는지 아니? 온갖 유혹 다 뿌리치고 노른자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 많은 세월을 인내한 결과 이번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단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이 너무 과열 지역이다 보니 평당가가 꽤 비싸더라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라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사돈어른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받기에는 솔직히 이자 부담도 있고 너무 아깝잖아. 무이자로 딱 7억 정도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요? 가족끼리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대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희 사돈분들 이참에 소도 좀 팔고 자금 마련되면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리거라.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한우 농장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 정도 자금은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 우리가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7억 때문에 얼굴 붉히면 되겠어? 당신이 옆에서 힘 좀 써봐. 이럴 때 우리 부모님께 점수도 좀 따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는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항상 나한테 하신 말씀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 좋았던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7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거야?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우리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사돈분들께 전화해봐라. 시부모님께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을 빌려달라는 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하자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우리가 그 돈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없이 갚겠다는 건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화 한 통 하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먹어야지. 앞으로 결혼 생활 힘들어지고 싶은 거니?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줘야 잘 지내줘. 이번에 저희 부모님 청약 당첨되신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라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한우 농장을 하시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자금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네. 고민도 없이 이런 말을 바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족끼리 동거래는 절대 해선 안 될 금기 사항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들 간의 동거래 때문에 인연까지 끊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까지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봐왔었다. 얼마가 됐든 속 편하게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얼굴 좀 보게 내 딸이랑 잠깐 내려오도록 하게. 사돈어른,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도움을 받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빌려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7억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돈 문제는 단호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방금 7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큰 돈이 현금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돈 얘기하실 거면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시 돈 문제로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당연하게 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는 저를 더욱더 압박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앞으로 시집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시부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충분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부모님께서 이번 일로 장인어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다고. 가족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 가족만 좋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 내 말이 틀렸어?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가족이라고 7억을 바로 빌려줄 수 있겠어. 솔직히 일반 서민들 중에 7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그걸 왜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가끔 친정에 갔다 오자고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솔직히 몸보신하고 싶으실 때 우리 아빠 가게 가셔서는 소고기 왕창 드시고 단 한 번도 직접 결제한 적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불만 한 번 표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우리 집안에 바라기만 하잖아? 내가 이런 문제로 몇 번이나 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음식값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7억을 안 빌려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 우리 아빠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죄송하다는 말은 시부모님께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빌려주셨잖아. 돈 때문에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우리 가족 잘 챙겨주는 척 하시면서 정작 돈 얘기 나오니까 급하게 끊으시는 거 당신도 옆에서 봤지?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 장모님께 사위로서 다가가지 않고
남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바라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잘못한 건 조금도 없다며 무조건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저에게 부쩍 잘해주시더니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속보이는 행동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냉전이 흘렀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하나 없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하던 날 마감이 늦어져서 좀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짐가방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 제 옷가지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집 안에서는 시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진 않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로 태어 있는 집인데 누가 출입을 하는 것도 내 아들 마음 아니겠니?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 사돈께 얘기 좀 잘 해보던가. 정말 유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아세요? 짐까지 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너를 데리고 사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돼지 목에 진주를 걸고 있는 거지. 돈도 버는 사람이 벌 줄 안다고 맨날 시골에 박혀서 소나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불어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쫄쫄매야 하는 거죠?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너 지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랑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너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니?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아는 내용인데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가방에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 나보고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누구보다 실망한 사람이 나야.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도록 하자.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와서 그러는 건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일단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내놓은 제 짐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제가 등을 돌리고 나오자 남편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와버린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결국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며칠 뒤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남편과 만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셨어요.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저희는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았죠.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안 좋았던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집으로 들어왔는지 전화가 왔길래 상황을 설명한 뒤에 모두가 남편 집에 다시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네요. 솔직히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도대체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돈을 빌려드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데 무작정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하죠. 그리고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돈도 없이 무작정 청약이 1순위에 도달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넣었다가 당첨이 돼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릴 필요는 없으셨겠죠. 어찌됐든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깔끔히 정리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한테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건데 상당히 안이 꽂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어차피 이혼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얼굴을 붉히셨네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청약 당첨된 아파트 하나 잡아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려낸 욕심이 너무 보였고 집안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든 모습들이 가족 간의 불화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며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방에 있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건넨 한마디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자고 갈 건 아니지?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주무실 생각이면 나는 곤란한데.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 봤지? 장인 장모님 몸에서 죽사 냄새가 올라오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잖아. 솔직히 지금 집안에 축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 퍼져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숙박업소 싸고 좋은 데 많거든.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인숙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숙자들 숙박하는 곳인데 어차피 다음날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신다며. 그럼 대충 눈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1인당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당신까지 합쳐서 6만 원이면 되겠네. 이 집을 팔아서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넣을 거거든.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 짐도 빠른 시일 내에 빼줄 수 있지? 내가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랑 여태껏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우리가 언제 당신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여인숙으로 모시라고?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남이 될 거라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리는 해야지. 우리한테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만 해도 금전적으로 따지고 들면 얼마나 많은데 몸도 안 좋으신 우리 부모님을 2만 원짜리 여인숙에 모시라고? 이혼하는 순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해도 2만 원짜리 여인숙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남편과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할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 몸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고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정 떨어졌었네요. 결국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 이혼을 결정한 건 자기 부모님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 집을 처분하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고 돈은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자기 아들 집이라도 빼서 넣고 싶었던 거겠죠. 그만큼 시부모가 당첨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멋대로 결정하고 막 나가는 모습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남이 됐으니 엮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새로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에 고깃집을 오픈 준비를 하게 되셨고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저와 엄마가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사이 밖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나온 순간 절대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 저희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엄마와 저는 전 남편을 보고만 있었네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여기에서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설마 우리 식당에서 일할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염치를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이유 전혀 없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거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 집안의 사위이자 남편이었다고. 아버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도 퇴사 처리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할 곳이 없거든요. 밀린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빚 좀 갚아보겠다고 청소일을 하게 되셨는데 계단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2분 다 구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상태세요. 무리하게 입주는 했는데 앞날이 걱정이네요. 저는 부모님께 집을 처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고 절대 처분할 생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저라도 돈을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만큼 아버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사이였는데 월급은 두둑히 챙겨주실 거죠? 내가 자네를 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네를 데리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차버린 게 아닌 자네가 우리를 차버렸으니 조금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고 곧 식당을 오픈하는데 직원들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자네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자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온몸에서 술이 쩐 냄새가 나는구먼. 이런 몸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네를 받아줄 일은 없을 걸세.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일을 시켜주실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줘요? 그냥 이 자리에 드러눕겠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보다 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경찰에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엔 전 시부모와 함께 저희 식당을 찾아왔네요. 시모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시부는 허리에 복대를 한 채 목발에 의지해선 힘겹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셨어요. 돈 날 곳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빈대처럼 붙어서는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조만간 또다시 찾아오겠다며 저희를 괴롭히려 하고 있네요. 경찰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집에 들어가 유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저희 식당은 오픈을 한 상태이고 문제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건물 앞에서 경비가 막아서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경비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식당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었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에요. 경비분께서 하신 말을 들어보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작년에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 무거워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에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임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시모가 왜 저를 괴롭히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건만 첫 임신부터 딸이라는 말에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손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니?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미 딸이라고 알게 된 판국에 너한테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집안일 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성별이야 어차피 네가 결정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마 똑같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의 며느리가 처음에 딸을 낳잖아? 그럼 그 뒤로 줄줄이 딸만 계속 출산한다더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힘들다고 아기 낳는 거 포기해서 아들 손자를 못 본 지인들이 꽤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거든. 둘째, 셋째까지 전부 딸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냐 끊어지느냐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야. 이번은 첫 임신이니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손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아들, 손자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고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손녀한테는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해주신 건 그저 아들을 낳게 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주셨던 거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잘 키울 생각이고요. 둘째는 낳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둘째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둘째 계획을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제가 아들 손자를 보여드릴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여쭙자 매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며 저희 부부도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제 몸 상태를 뻔히 보고서도 시모는 집안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던 오지 않던 그건 네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어머님,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배를 보고도 지금 김장날 참석하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사람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빠지면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 공백 누가 채울 건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라. 몸 회복되는 대로 김장 시작할 거다.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사서 먹을게요. 집안 행사랍시고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요? 술판밖에 더 벌려요? 김장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많이 만드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니?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던가. 시애미가 얘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해야 되겠어? 엄마, 이 사람 이제 곧 출산이면 앞으로 얼마나 바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출산날 다가온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의 행사를 무시하는 건데 엄마 보고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니? 이번 일은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구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와서 일손 도와야 할 거다.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날짜에 무조건 참석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거야. 시모는 저희 부부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출산 날보다 출산 전에 김장을 담그는 게 부려먹기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후회할 일을 겪게 될지 몰라 더욱더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통보하시고 떠날 정도로 막 나가시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출산날이 임박해 왔고 시모가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 미리 시댁 집안 김장이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김장을 빠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것도 며느리가 시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었다면 저를 정말 아껴주셨을 텐데 손녀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된 당일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장 당일날 갑자기 뱃속에서 진통이 급격하게 오고 있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진통을 촉진시켰는지 아랫배가 참기 힘들 정도의 진통을 오게 만들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남편은 저를 서둘러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고 잠시 뒤 시부모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출산이 임박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제가 김장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깨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예민한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뭘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너희 이모들이 벌써 엄마 집에 와서 김장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죠. 뭘 적당히 해요? 누구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었는데 그런데 하필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누가 봐도 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왔네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딸 출산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윤서방, 당장 문 닫아주게. 시모와 엄마는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던지 문 밖에서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격한 말이 오고 갔고 저는 심각해지는 진통으로 인해 결국 엄마와 시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만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서 그런지 출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출산에 온 정신을 쏟으라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뱃속에 있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정신을 출산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품에 안길 수 있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를 제외한 남편과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남편과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말을 하셨네요. 아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아빠도 엄마를 말렸지만 괜히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시댁 김장을 도와주려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엄마가 시댁에 가신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유는 시댁 김장만이 아닌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의 김치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큰 일이라 그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테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는 온몸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정도의 힘도 없었어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회복실에서 급하게 나가셨네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온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동반되는 빈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셨거든. 장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건강이 약하신 장모님께 대신 김장을 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모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엄마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지 무작정 산부인과에서 나서시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나보고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셔서 따라갔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와 이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셔서 한창 바쁘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일손을 도와주셨소. 그런데 장모님께서 우리가 먹을 김치만 차에 실으시더니 아직 통에 담지 않았던 김치들을 우리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장모님한테 달려드는 걸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시댁의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던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를 정성껏 만드셔서 차에 실어주신 다음 나머지 김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말에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네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 남편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실 문을 박차며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무서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이 사람 이제 막 출산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끝은 안 봐도 뻔하다고요. 엄마는 저와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셔야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으면 그만하셔야죠. 저희 당분간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도 못하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출산 전에 김장하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일부러 일정까지 앞당겼구만. 눈치가 없는 건지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갑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쓴소리 좀 했다고 사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만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김치들이랑
우리 집안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마당에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 내 아들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거라. 이혼 준비하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거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 저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머님이 이상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의 억지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어머님과 인연 끊을 생각은 확고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막대하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누구 도움 받으면서 사시게요?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막아서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모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화를 내셨죠. 남편은 겨우 시모를 산부인과 밖으로 내쫓았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몸이 회복이 되는 동안 시모가 산부인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고 산부인과에 찾아왔지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집에 누워 계신다며 저를 보러 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지셔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모만 아니었어도 엄마의 건강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번 난리를 치신 이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신 후에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에게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만나질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와 제 딸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게 출산 이후 시모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손해배상 처리한다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고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엄마를 버릴 거냐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을 눈감아 준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처음 뵙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를 안으로 모셨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다 남편이 왜 찾아오셨는지 여쭤보자 시부는 어렵게 입을 떼셨네요.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단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다.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희 엄마가 내 암이란다. 얼마 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 중앙에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암이요? 어머님 머리에 암이 있었다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암이 맞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로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하게 될 시 생존 확률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방사선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건 일단 수술이라는데 그 확률이 5% 이내로 상당히 적다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겨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종양이 내 압박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다. 너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구나. 시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희는 시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의 친정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소란을 피우지는 않으셨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길래 조용히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치시던 분이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눈을 뜰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희가 앞에 서 있자 하들짝 놀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셨네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내 머리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다 책임지거라.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히다 떠날 거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입은 여전하세요. 어차피 곧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최상층 병동에서 좋은 시설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봤자 어차피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고 흥분하시는 모습에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옆에서 남편과 함께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시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울부짖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열하고 계신 시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시모는 제발 살려달라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모도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앞으로 시모에게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고 그 전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의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가족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사람의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둘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해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 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 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 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소?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 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